5분으로 듣는 박하늘의 경제 토픽 2023년 12월 28일 671번째입니다. 태영건설 보도를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언론은 태영건설이 이르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KBS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태영건설은 태영그룹의 건설업체로 시공능력평가 16위를 기록. 태영그룹은 태영개발로 시작한 업체로 산하의 태영건설, 에코비트 및 SB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가진 채무는 23년 3분기 말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 기준 4조 4,100억 원으로 파악되며 이 중 민자 SOC 사업을 위한 보증액을 뺀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PF 중 상당수는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3년 3분기 기준 순차입금이 1조 9,300억 원, 부채 비율이 478.7%로 시공능력평가 35인의 주요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이번 12월 28일 만기 도래 이후에도 24년 1월부터 만기가 줄줄이 도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근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23년 10월 일몰되었다가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3년 12월 26일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진행되며 진행 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양측은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은 12월 18일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10일 연장한 바 있으며 그 만기가 12월 28일 도래할 예정입니다. 태영그룹은 해당 대출 만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업 포천파워 지분 전량을 매각해 264억 6천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군부대 현대화사업 지분 등에 대한 매각도 추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건설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워크아웃 자체는 시간 문제로 판단. 태영건설은 앞서 지주회사 T&E홀딩스 차입금 등 자체 자구책으로 1조 원가량의 유동성을 마련했지만 줄줄이 만기 도래하는 PF 보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워크아웃은 채권단 75%가 동의해야 진행 가능한데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주채권은행은 KDB산업은행입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본 결과 산업은행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사후 파장. 일단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를 교훈 삼아 금융건설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금융당국 수장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영건설 외 PF 후 발채무 리스크가 있다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영건설에게는 매우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 관계자 발언 등을 종합하면 워크아웃 수용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몇몇 언론은 채권단이 이미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T&E홀딩스의 알짜 자산으로 알려진 SBS에 대한 것으로 분명히 알짜 자산은 맞지만 방송사이므로 인수 가능 대상이 한정적이며 채권단을 앞세운 방송장악으로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도 있기에 채권단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산 제품 352개 및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를 연장하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18년부터 19년 중국산 제품 수천 개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애플워치 특허권 침해 분쟁 관련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3년 10월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 판단하고 미국 수입 금지를 명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해당 결정이 인정될 것을 감안하여 해당 제품 판매를 미리 중단했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의 판단이 나온 12월 26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91만 1,280원에서 424만 710원으로 8.4%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발령했다고 하며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주는 하한선은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홍콩증권거래위원회 및 홍콩통화청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 지수펀드인 ETF 신청 접수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규제당국은 현물 ETF 상장 시 홍콩증권위가 허가한 VATP나 금융기관에서 거래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2년 7월 4.7%에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3년 11월 3.4% 대비로도 0.2%p 하락했고 동시에 발표된 23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3월 11월 대비 2.3p 상승한 99.5로 조사되면서 5개월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중국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조사에서 24년 중국 GDP 성장률이 평균 4.6% 성장할 것을 예측했다고 보도하며 중국 경제 실현이 계속될 것이라며 전년도 제로 코로나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3년도는 5.2% 성장을 기록하며 중국 당국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위대한 육군원수 리오테는 어느 날 정원사에게 나무를 한 그루 심으라고 했다. 정원사는 그 나무 성장이 더디기에 다 자라려면 100년은 걸린다며 반대했다. 리오테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네. 오늘 오후에 당장 심게. 존 F 케네디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천천히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